안녕하세요. 도파민, 도파민 탐정입니다. 탐정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빨간 옷도 입고 오고. 나도 빨간 옷 오늘 딱 이런 거 이 색깔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니트를 너무 티나 해가지고 안 입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저번에도 빨간색 입어놓고. 그러니까 너무 연속으로 계속. 오늘은 오늘은 연말인데 제가 가져온 스토리는 연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전 연말이라서 오늘 가볍게 준비했는데. 저는 몇 년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이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진짜요?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그럼 가벼운 거 먼저 할까요? 오케이. 언니 얘기 들어봅시다. 오늘은 미스테리라기보단 최근 이슈가 되었던 짤막한 뉴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슈퍼문이자 2042년까지 다시 볼 수 없는 희귀한 보름달이 12월 4일 목요일 밤하늘에 뜹니다. 오늘이죠. 12월 4일. 4일. 네,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네, 이따가 끝나고 달구경 좀 해야겠네요. 네. 제가 스케줄을 목요일로 바꾸자고 조른 이유기도 해요. 거짓말.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이번에 뜨는 달은 쌍둥이 자리에 뜨는 슈퍼 풀문. 으로 달이 지구에 더 가까워져 평소보다 크고 밝게 보이는데요. 특히나 드문 루나 스탠드 스틸 주기와 맞물려 유난히 높이 떠오를 예정입니다. 루나 스탠드 스틸은 달의 궤도 기울기와 주기적 변화가 겹쳐 고도가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현상이며 이번과 같은 수준은 2042년까지 다시 보기 어렵다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구 도심 상공에서 초록빛을 내는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수성교 방향 하늘을 촬영한 영상에는 녹색 점 형태의 불빛이 잠시 정지했다가 수평 이동을 거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반 드론보다 훨씬 강한 불빛이며 비행기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전문가 역시 불빛이 단일 광원이 아닌 좌우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이동 방식이 드론과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UFO 그런 걸로 의심을. 초록색 불빛인데 이게 드론이 아니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구에 새로운 바다가 발견되었다. 바다? 네. 호잉. 과학자들이 지구 맨틀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수분 저장고를 찾아냈습니다. 수분 저장고. 네. 그 양은 지표면의 모든 바닷물을 합친 것보다 무려 3배나 많았어요. 이 물은 우리가 아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지하 약 640km 지점 링오다이트라는 푸른 광물 속에 분자 형태로 갇혀 있답니다. 진짜 저장고가 많네? 그쵸? 그거 알아요? 만약에 에일리언 같은 게 있다면 아마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있을 거다. 왜냐면 우리가 그거는 범접할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런 띠오리가 있습니다. 띠오리가 뭐죠? 이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물이 해성 충돌로 인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존의 학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해성 충돌이나 소행성 충돌로 외계에서 물이 와가지고 지구에 생성이 됐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지구 밑에 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표면만 알지 안은 다 모르잖아요. 맞아요. 심해에 대해서도 모르듯이 땅 밑도 뚫고 내려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지하로 12km 정도밖에 못 판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장비가 다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지진파들을 분석해가지고 지구 내부 물질의 구성 성분을 추측만 하고 있던 건데 이제 이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위로 분출이 되면서 물이 형성되는 거였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화산은 뭐가 있죠? 백두산, 또 설악산, 아니에요. 한라산. 맞아요. 그리고 울릉도가 있어요. 지구에서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몰라요. 일본? 오, 맞아요. 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태평양 주변 지각판 경계를 따라 형성된 일대인데요. 판게아 대륙 이동설 들어보셨죠? 이번 스토리 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많이 줄인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판게아 몰라요? 판게아? 펜지아. 예, 펜지아라고 그러는구나. 아시죠? 네. 여러 지각판들이 대류하는 멘틀 위에 둥둥 뜬 상태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비벼지거나 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 즉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tectonic plate. 예. 이 불의 고리에서 최근 강도가 높은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러시아 극동 지방인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강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맞아, 그쪽이 지진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난 강진은 건물이 흔들리고 부서지거나 4m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고 화산 활동을 유발했습니다. 나 지금 상상했어. 그쵸, 완전 무섭죠. F 모멘트 방금. 600년 만의 화산 폭발이며 화산재 기둥의 높이만 무려 6,000m. 용암까지 흘러넘치고 주변 화산이 연이어 분화해 지금까지 총 7개가 분화했대요. 와. 분화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편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화산재로 인해 다른 경로로 우회하게 되었어요. 또 일본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11월 16일 새벽 화산 번개가 치더니 그 뒤에도 계속 폭발이 여러 번 있었고 화산재 기둥이 4,400m 정도 상승. 화산재가 인근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가고시마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40편 이상 결항이 되었고 평소보다 훨씬 큰 분화 수준이었대요. 와. 이 화산은 1955년 이후로는 매년 활발하게 터지고 있고 올해 5월에도 130번 넘게 분화했었대요. 이때는 화산재 연기가 3,500m까지 상승했고 가장 컸던 사례가 2013년 5,000m까지 치솟은 것이니 이번 폭발이 비교적 큰 규모인 거죠. 그럼 그 주변에 못 살겠네요. 도망 다녀야겠죠? 이동하라 그러고. 이렇게 규모 7.0 이상의 강진 빈도수가 늘어나 인근의 지진이나 화산 분화의 여파가 초대형 지진으로 번지거나 일본 후지산, 한반도 백두산 폭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12건을 기록했대요. 지진 강도, 숫자로만 들어서는 상상이 안 되시죠? 피해 규모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0에서 8단계 정도로 나눠지고요. 1에서 3단계 정도는 뭐 거의 미미하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인데 강도가 4 정도 되면 창문이 흔들리고 가벼운 진동이 발생해서 오, 지진이 왔다. 5부터는 건물이 흔들리고 일부 유리가 깨져서 꽉 지진이다. 6, 7, 8로 갈수록 한 단계마다 강도가 10배씩 증가하고요. 8 정도 되면 도시 단위의 피해 규모, 쓰나미, 산사태, 화재 등 2차 재해가 우려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하네요. 언니는 지진 겪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지진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완전 서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완전 동쪽이라 지진은 트레이닝은 많이 했어요. 토네이도 이런 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딱 한 번 되게 세게 지진이 왔는데 그때 제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위층에 어떤 요만한 남자애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항상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걔인 줄 알았어요. 도도도도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애가 좀 심하게 뛰네 약간 그랬던 게 왜냐면 내 책상에 책들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테이블에 올려놨던 것들 막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엎어지고 그 정도였거든요.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애가 스모 선수도 아니고. 아니 근데 거기는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면 한국의 빌라처럼 한 4층 4층이 다고 그리고 다 나무로 지어요 집을. 아 그러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애가 조금 큰 애가 막 진짜 쿵 하고 여기 올라갔다가 막 쿵 이렇게 내리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오늘은 심하네 하다가 막 책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지진이네. 와 그랬었어요. 책이 떨어지는구나 진짜. 근데 진짜 잠깐이었고 아 뭐야 하고 책 다시 놓고 그게 끝이었어요. 이제 캄차카 반도의 폭발 규모가 8.8로 9에 가깝다는 것은 6에 1000배 정도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이었겠네요. 이 강진들의 여파가 후지산과 백두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후지산 분화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일본 당분간 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한국도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맞아요. 진짜 눈치 게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화산들은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중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어요? 활화산은 활성, 맞아. 휴화산은 휴식, 사화산은 죽음 화산. 좀 뿌듯했어 방금. 굉장해요. 우리나라는 활화산입니다.
오! 전부 활화산입니다. 예전에는 그 구분을 지었었거든요.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서 최근에는 10,000년 이내로 분화한 적이 있으면 모두 활화산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별로 크지 않은 울릉도 화산마저도 현재 지하에 마그마 방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마그마가 공급되고 있어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와우. 와우. 마그마 색이에요. 마그마 색. 보글보글.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재해 백두산 폭발의 경우로 볼까요? 역사에 기록된 백두산 폭발은 946년에 대폭발이 한 번 있었고 10,000년으로 치면 진짜 완전 활화산이네요. 그쵸? 1925년이 마지막 분화래요. 이때는 밀레니얼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우와, 꽤 최근이네, 진짜. 그쵸? 이 폭발의 규모가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과 함께 인류 역사상 1, 2위를 다투며 손에 꼽을 정도로 큰 폭발이었기 때문에 백두산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 강도도 지진 강도처럼 숫자로 표기하는데 밀레니얼 백두산 분화가 7이었다고 합니다. 폼페이 화산 아시죠? 알죠. 베수비오 화산은 그때 폭발이 5 정도였고 이것도 지진처럼 단계별로 10배씩 차이 나니까 약 100배 정도의 차이네요. 와. 그것도 막 사람이 산채로 굳어가지고 화석이 발굴이 되잖아요. 백두산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서도 5m의 화산재가 쌓일 정도였고 와 이거는 진짜 5m? 압사다 압사. 139km 떨어진 곳까지 화산 분출물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북부 대부분,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인데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백두산에 화산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우. 아무튼 백두산은 1000년 동안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두산은 수직 구조로 4개의 마그마 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 10km, 20km, 27km, 32km. 이 중 하나만 활성화돼도 상승작용이 발생하면서 화산이 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기마다 한 번씩 분화해서 백두산이 100년마다 폭발한다는 100년 폭발설이 있어요. 백두산.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100년마다 폭발한다. 그래서 2025년 올해 폭발할 수도 있겠다. 계속 이렇게 말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946년이었으니까 25년이나 26년이나 뭐 이렇게 좀 텀이 좀 어느 정도 있겠죠. 백두산의 폭발 징후라고 여길 만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언제요? 상당히 최근이라고는 하는데 자, 첫 번째, 백두산의 정상으로 갈수록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현상. 지진 활동으로 땅속 마그마에 영향을 좀 주게 되면 탄산음료를 살살 흔든 것처럼 마그마의 가스들이 보글보글거리며 지표면을 통해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가스의 영향으로 나무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화 직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번 거는 이제 확실히 연결짓기는 어렵고 이런 현상이 1, 2년 사이에 또다시 벌어진다면 폭발을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백두산의 모양이 약간 부풀어 올랐다고 하네요. 활화산의 경우 마그마방에 압력이 차서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 산이 점점 부풀어지는 현상을 보인대요. 이는 2000년대 초반에 관측되었다네요. 부푸는 게 이렇게요? 아니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나 봐. 빵처럼.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백두산 주변 지형 7cm 융기. 2000년대 이후 쭉 지켜본 결과 백두산 높이 10cm 상승. 생각보다 요만큼들이네. 그렇긴 하죠. 너무 조금이긴 한데. 그리고 화산성 지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그마의 압력이 상승하면 주변에 영향을 줘서 그 자체로도 작은 지진을 유발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탄산음료 흔들면 바밤바밤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천지 주변의 온천 온도가 상승했대요. 강백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주변에 온천이 있어요. 90년대에는 온천 온도가 69도였는데 엄청 뜨겁다. 그러니까 온천이 아니고 계란이 익는 정도. 2015년에는 8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거는 거의 팔팔 끓는 수준인데요. 원래 그런 것도 온천이라고 하나요? 다 뜨거우니까 온천인데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온천이 있고 그냥 뜨거운 물이 있는 거죠. 똑같은 온천이긴 한데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하진 않는 거겠죠. 원숭이들이 들어가 있거나. 원숭이들 그럼 익잖아.
상당한 수치네요. 85도면. 엄청 뜨거워요. 또 화산가스인 헬륨의 농도가, 헬륨가스 아시죠? 마시면은 그러면 그 주변에 가면 다들 목소리 그럴 수도 있어요. 헬륨의 농도가 일반 대기에 비해서 백두산 일대에는 7배 농도가 측정이 된대요. 와우. 지하의 특수 환경에서 생겨난 헬륨이 지각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빠져나온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륨이 비싸다고 하던데 가서 좀 채취하면 안 되나? 네 번째, 뱀떼가 포착됐다. 백두산 주변에 사는 수천 마리의 뱀이 일제히 산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도망가는 거구나. 활발한 대이동을 보였습니다. 진동을 느꼈거나 땅속 온도가 달라졌거나 화산가스가 나왔거나. 특히 걔네는 땅속에서 사니까. 그니까요. 감지가 빠르겠죠? 그런 불편한 뱀들이 떼 이동을 했다고 추측되네요. 동물들이 또 민감하니까 이상징후를 예견하고 먼저들 도망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피해는 어떨까요? 1차적으로는 천지의 칼데라에 쌓여있는 자그마치 수십억 톤에 달하는 양의 물이 폭발에 의한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칼데라는 뭐냐면 이제 화산이 분화를 하면 구멍이 나잖아요. 여기는 분화구래요. 근데 이 분화된 양이 많으면은 마그마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축 주저앉아요. 그러면 이 넓은 공간이 칼데라가 되는 거예요. 천지는 이렇게 백두산 천지라고 해가지고 쫙 넓은 칼데라가 있고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화산 규모의 추측 지표로도 이용할 수 있대요. 어느 정도 마그마가 빠져나갔는지 예상을 하면서. 물이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 폭발할 때 순간적으로 증기가 돼서 쾅!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그마가 조금 솟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순간적으로 기화하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갑작스럽게 확산하게 되는 거니까 피해가 더 광범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물폭탄이 주변으로 쏟아져 나와서 화산성 홍수 피해도 생기게 됩니다. 백두산 근방의 지역은 수몰 위험에 노출되겠네요. 근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 다음 용암이 사방으로 퍼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와 유독성 황산가스가 가득 차 심각한 대기 오염과 산성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맞아. 산성비. 맞아요. 거의 방독면을 쓰고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또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서 오랫동안 태양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낮에도 하늘이 어둡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북반구 전역에 농작물이 얼어 죽는 냉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해요.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대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농작물을 다 흉작이면은 이제 쌀,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고기 그렇죠. 또 걔네도 옥수수 먹고 자라야 되는데 큰일 나겠네요. 풀도 못 먹고 풀도 그렇고 다 그냥 우리가 그린하우스 안에서 살아야겠네 다. 맞아. 식량을 전량 남반구의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남반구에도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스마트팜 시리가 아니라 식량. 스마트팜도 대부분 그 태양열 에너지로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인류 대멸종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쵸? 이제 인류 이 정도 살고 또 멸종되고 또 이런 애들이 살고 식량난으로 1차 멸종.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분화였던 탐보라 화산 때 그해 여름이 없었다고 해요.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내려갔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았다 합니다. 백두산 분화는 전에 삼국시대에 발해 멸망할 때쯤이어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화산 폭발이 삼국시대의 대국이었던 발해에 갑작스런 멸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기도 했지만 연구 결과 발해의 멸망보다 백두산 폭발이 시기상으로는 더 다음이었다고 해요. 탐보라 화산이 분화한 건 조선시대였는데 조선시대에 대기근이 있었던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과거 한국 역사 기록에서 화산 폭발의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946년 정종원년 하늘에서 북소리가 들려 사면령을 내렸다. 사명령. 죄를 용서해 주는 거. 하늘이 노한 줄 알고 베푸는 거지, 왕이. 숙종실록 1701년 5월 20일 화산재가 눈처럼 흩어져 내려 한치 남짓이나 쌓였다. 한치는 3cm예요. 3.3. 주워보니 모두 나무 껍질이 타고 남은 것처럼 보였다. 서울이 수도였으니까 서울까지 화산재가 3cm 정도 쌓였을 정도라는 거죠. 3cm면 아니 이 정도 눈이 3cm 쌓여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화산재가 3cm 쌓이면은 그럼 다 까만
그런 거지. 이외에도 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는 먼지 구름이 전기를 띠고 있나 봐요. 와우. 고전하 먼지 구름이 송전선의 합선을 일으켜 전력막이 파괴되는데요. 그러면은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통신장애는 물론이며 모든 일상이 정지되게 될 수도 있을 거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항공편까지 중단돼서 한국은 완전히 고립되겠네요. 특히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에도 화산재가 크게 쌓이겠죠. 이걸 보고 댓글에서는 빨리 터져라, 그냥 싹 다 끝내줘라 등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하지만 무서워요. 약간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배고파서 서서히 죽는 거잖아요. 나도 그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아.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였거든요. 음. 그러면 너무 좋잖아. 고등학교까지만 딱 다니고 이제 뭐 취업도 안 해도 되고 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 와. 지금은 솔직히 내 삶에 대한 미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 아, 맞아. 그게 좀 불쌍하지. 걔네들은 내가 끝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맞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아직은 폭발이 임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애니다 보니 상상을 좀 많이 하고 겁먹는 타입이라 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캔푸드를 많이 쌓아놔야겠다. 맞아요. 통조림을 주문해둬야 될 것 같아요.